네, 고생들 하셨어요. 그래도 이거 내용 많은데 복잡한데 외우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려 국제무역항으로 우선은 학습지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 교과서로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교과서 하면 조금 질린 감이 있어서 먼저 정리감을 먼저 정리한 걸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볼게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있었죠? 뭐예요? 평란도. 뭐가 옆에 있었죠? 예성강. 그리고 뭐가 있었죠? 옆에? 개경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상해까지 들어와서 교육한 것은 평란도 항이었습니다. 고려는 아라비아 상해를 통해서 세계 서방 국가에 어떤 이름을 알려줬냐면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너희들 선배가 적어놓은 건데 제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거라는 요나라고요. 여진은 금나라고요. 몽골은 원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여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진족이 금나라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진은 우리랑 싸워서 동북부선 가져간 것도 기억하십니까? 거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죠? 요나라. 누구한테 먹히죠? 여진한테 먹히죠. 자, 거란은 우리한테 강동 6주를 줬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몽골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50년간 싸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죠? 원나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원으로 바뀌잖아요. 몽골이 중국을 먹거든요. 네. 이렇게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 발음보다 북방 민족, 유목 민족, 그쵸? 말 타고 초원지대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몽골과의 접촉과 몽골의 침략입니다. 자, 몽골의 성장은요. 우리 친구들 징기스칸 아십니까? 네. 13세기 초 몽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초원이 많고 쌀농사를 짓거나 이러기보다는 초원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사막지대 그리고 이제 이제 동물을 이끌어가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곳이라서 그런 발전력보다는 이제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몽골이 금을 공격합니다. 몽골이 금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금의 지배를 받던 몇 번인지 모르세요 이거? 페이지 혹시? 네. 보고 있어요?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인이 금의 지배를 받았대요. 금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진족이잖아요. 그렇죠? 금나라 지배하에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거란. 왜냐면 거란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나라가 거란인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거란이 뭐하지 못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저항하다 못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란인이 막 도망가요. 그러다가 몽골군에 쫓겨서 이 거란인이 어디까지 쳐들어오죠? 고려까지 들어와요. 이거 다 아시죠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고려까지 쫓아 들어와요. 그럼 누가 들어갈까? 이 고려라는 나라에 누구도 들어와. 몽골도 들어오고 거란도 들어온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얼떨결에 같이 연합해서 누구를 쳐요? 거란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란이 있던 강동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하고 거란군이 몽골군에 의해서 쫓아서 도망왔던 것이 고려인데 거기에 몽골군이 들어와서 얼떨결에 고려와 몽골군이 연합하여 가지고 그 거란인을 뭐합니까? 뭐예요? 피살해요. 그리고 나서 고려와 몽골이 국교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고려와 몽골의 접촉이에요. 안녕하세요 몽골, 안녕하세요 고려. 참 좋은 나라네요. 네, 멋진 나라네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네, 친하게 지내요. 국교 맺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들의 만남입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몽골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먹고 자신들이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겠다. 내가 이 나라를 뭐 해야 되겠다. 포섭해야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몽골이요 고려를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고 몽골이 이렇게 와서 국교를 맺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물을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몽골은 위에 땅 살아요. 그러니까 여긴 중국 있잖아요. 우리 고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비슷하게 있습니다. 여기 고려, 여기 중국, 몽골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어디야? 여기는 누구였어? 거란이었지. 여기 여진이었지. 얘네들 돌궐 여기 있지. 돌궐은 뭐 나중에 이제 저기도 있지만 조선시대 아니 이제 옛날에 있었던 북방 민족이지만 얘네들 자체가 다
북방 민족인데 얘네들 자체가 뭐를 만들지 않아? 쌀 농사를 안 져. 그러니까 먹을 거를 갖고 계속 침탈을 하고 약탈을 해가는 특징들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몽골도 고려한테 뭐를 요구해? 공물을 요구하는 거야. 먹을 걸 내놔라. 혹은 입을 걸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고려를 아주 만만히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싶은 거야. 고려는 야 니네들 왜 이러냐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려에 온 사신이 하나 있었어. 몽골 사신이. 걔가 피살돼. 이건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피살이 됐다는 건 우리가 살해한 건 아니고 죽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거란인이 죽인 것 같아. 그래서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피살됩니다. 자 그럼 이걸 들은 몽골이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어찌됐건 어디에서 죽은 거야? 고려에서 죽은 거야. 그치? 그것도 사신이. 그래서 몽골에서 완전히 빡쳐가지고 몽골이 국교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고려를 그냥 바로 침략합니다. 바로 그냥 들이대요. 침략한 거예요. 네. 첫 번째 침략입니다. 우리는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과 광부는 뭐냐면 백성은 백성이고 광부는 군인들이에요. 저항하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했어요. 1차 침략은 집니다. 그리고 그때 최씨 정권 때였어요. 그래서 최씨 정권이 너무나 겁나서 몽골과 강화를 맺어요. 강화가 뭐예요? 강제로 화해한 거예요. 알았어. 니네 요구 들어줄게. 그만 와 이제. 그만해. 침략을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몽골과 어찌할 수 없이 강화를 하고요. 몽골이 고려에다가 다루같이 텐트 하나 치고 합니다. 선생님 텐트라는 표현 썼죠 예전부터. 우리 집에 텐트를 하나 치고 지네들이 다시 뭐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이 텐트는 누구예요? 몽골인이죠. 몽골인이 우리의 뭐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는 우리의 간섭기구. 그쵸? 우리를 간섭하는 기구. 바로 다루가치를 놓고 갑니다. 그쵸? 철수예요. 자, 이것이 바로 몽골의 첫 번째 침략이에요. 몽골을 첫 번째 만난 것으로 인해서 국교를 맺었고, 그리고 몽골이 자꾸 공물을 요구하면서 고려의 몽골의 사신이 와서 죽고, 그것 때문에 빡쳐서 몽골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침략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방어하다가 저항하다 패배합니다. 철씨 정권과 강화를 맺어요. 그리고 다루가치라는 간섭 기구를 두고 철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침략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을 1차라고 합니다. 1차. 이것이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주성이 멸망해요. 귀주성이. 1차 때 귀주성이 멸망합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최씨 정권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최씨 정권이 무섭죠. 최씨 정권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겠다. 강화도로 옮기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몽골의 간섭에 맞서 최씨 정권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강화도라는 곳은 잘 써있죠. 물살이 빨라요. 암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몽골은 특별히 해전이 약합니다. 왜요? 초원을 뛰어다니는 애들이야. 마병들, 기병들이 엄청 센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오기가 쉽지 않아. 강화도는 양쪽 섬이에요. 그러니 누가 머리를 쓴 거야? 최씨 정권이 머리를 쓰고 우리 강화도로 수도 옮기자. 이렇게 한 건 바로 몽골하고 싸우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몽골이 쉽게 접근을 못하죠. 방어에 유리해요. 하지만 몽골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침략합니다. 바로 2차 침략이에요. 1차 침략은 졌고요. 귀주성이 멸망합니다. 2차 침략은 우리가 강화도로 옮겼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어디서 승리하죠? 어디 승리? 있는데 너희들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무슨 어딘데? 내가 책 가져야겠다. 서윤아 다음에 얘기해줘. 그러면 책 좀 해. 책 보고. 고려가 이긴 적이 있어. 처인성이야. 처인성. 고려 이겼어. 처인성에서. 처인성 전투에서 이겼다고요. 처인성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처인성 전투예요. 귀주성 1차 싸워서 귀주성 멸망하죠. 2차 때는 처인성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지금 강화도 있는 상태잖아요. 몽골의 재침략으로 고려가 2차 처인성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몽골군 철수해요. 이후 몽골이 여러 차례 계속 들어옵니다. 50년간 싸워요 우리가. 고려의 끈질긴 항쟁이 이루어집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자, 그때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팔만대장경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한 1분만 얘기할 것 같은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모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지금 국민들이요 매번 몽골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힘들어. 그럼 이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왕이란 왕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불교라는 바로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다 이 영상.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데 부처님, 하나님 이거는 그냥 액션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뭐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팔만대장경은 바로 불경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따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의 제작 원인이야. 제작 이유야. 그래서 고려 정부가 민심을 모으고 불교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거야.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바로 모든 사람의 힘이야. 이거로 우리가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자 이런 얘기지. 이때 승려 김윤호와 처인 부곡의 백성이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사리타를 죽여. 그리고 몽골군을 물리친다. 이게 책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바로 2차 처인성의 전투야 이게. 승려 김윤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인 부곡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향부곡소. 걔네들 그 가장 작은 단위의 백성들이 몽골군 총사령관 사리타를 죽여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인성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제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이런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불교 힘으로 이겼다. 그리고 몽골을 물리쳤어요. 처인성 전투에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누가요? 몽골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50년간 싸운다고요. 50년간. 니네 지금 몇 살이니? 16. 그러면 니네가 태어나서부터 전쟁 시작이면 니네가 50살 때까지 싸웠다니까? 감 오냐 안 오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불경을 만들었겠어. 목판인세술 팔만대장경. 전쟁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국토 황폐화, 인명피해 발생, 문화재 소실. 이거는 이제 책에서는 뭐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얘기했나요? 경주 항면서 고충목탑이라든가 대구 부의사 대장경, 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 소실이 생깁니다. 자, 우리 몽골하고 어떻게 될까요? 최씨 정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몽골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를 제안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강제로 화해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니네들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쿠빌라이가 어쩔 수 없이 고려 태자 원종하고 뭐합니까? 강화를 체결합니다. 체결해요. 몽골이 강화를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강화를 제안하는데 강화를 하는 건 강제로 화해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에서는 강화 여론이 고조됩니다. 강화해라, 강화하지 말아라. 강화해라, 강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최씨 정권이 항전을 주장합니다. 뭐라 그래요? 지네들 무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뭐래? 끝까지 뭐 하자? 싸우자. 하지만 백성들 50년 동안 전쟁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최씨 정권 바로 붕괴돼요. 이거 순서 나옵니다. 최씨 정권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강화가 제안이 됐고 최씨 정권은 항쟁을 했지만 최씨 정권은 붕괴를 했고 결국 몽골 간의 강화가 추진돼서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 그래서 고려의 독립과 풍속 유지는 약속을 받아. 하지만 쿠빌라이가 뭐라 그래? 너네 강화도 한 번으로 더 옮겨봐라. 수도 옮기지 마라. 이씨. 쿠빌라이가 고려 정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해. 그리고 거기서 숨어있지마. 어디? 강화도에서 숨어있지마. 나와. 이렇게 해서 규칙을 써요. 억지로. 듣고 있니 니네?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거야. 너네들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내가 너네들 독립시켜줄게. 누가 그런 거야? 쿠빌라이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대신 너네 고려 정부 개경 환도해라. 다시 수도 옮겨라. 그리고 나 일본 원정 갈 거거든. 니네 따라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거 니네 물자 요구 다 니네가 물자 다 돼. 알았지? 나 일본 가서 칠 거거든. 이 얘기를 뭐라고 해요? 쿠빌라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집니다. 개경환도 해요. 개경환도 합니다. 개경이 1270년도에 개경으로 다시 올라오고요. 무신 정권이 몽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무신 정권이 붕괴돼요. 그리고 나서 고려 정부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최씨 정권이 끝까지 항쟁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하지만 걔네들 어떻게 무너지잖아.
그리고 고르 정보는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최후인가요? 야별초가 뭐로 바뀌어요? 삼별초의 항쟁은 여전합니다. 왜냐면 얘는 채시정권들이잖아. 무신정권들. 삼별초가 개경을 환도했지만 그거를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진도 그 다음에요 어디에요 또? 어디에요? 제주도. 자, 맨 처음엔 강화도잖아요. 강화도에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강화도,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 다 도자로 들어가죠? 이렇게 옮겨가면서 굉장히 뭐하니까 삼별초가 싸웁니다. 다 저항해요. 하지만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얘네들 연합군에 진압됩니다. 그냥 먹혀요. 끝! 네, 갈게요. 자, 이거 볼까요? 그럼 팔만대장경. 채시정권은 몽골의 치유에 맞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쵸? 강화도는 왜요? 왜요? 얘네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해전에 약해요. 밑에 불교의 힘으로 우리가 몽골과 싸움을 이기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팔만대장경을 만든다. 2번이 팔만대장경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별초는요. 어디에서 진압되냐면 어디에서 진압돼요? 제주도에서 진압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세력이 어디로 이동하여 항전했으나 제주도로 이동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네,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경남 합천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팔만대장경이 조판 후 강화도 설원시에서 보관돼 있다가요. 조선 건국 후 어디로? 해인사로 이송됐다가 다시 합천 해인사에서 현재 지금 보관 중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처리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처음 보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있습니다. 좀 소리 내서 왜 그래? 왜? 잠깐 질렀는데. 어? 경우가 너무 질려가지고. 읽어보시고 우리 간편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정리 누가 할래? 다 할 거야. 누가 할래?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누구니? 가위바위보. 너는 이긴 거 아니냐 아까? 그런데? 그럼 왜 하니? 셋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긴 사람을 정해주면 안 되죠? 너 오케이? 너가 정리 지금 같이 읽으세요. 지금 같이 읽고 2분 뒤에 정리. 해라. 나 좀 자기. 거저 직권해. 없어. 못 봤어. 거저 봐 그러면서. 시간이야 좀. 야. 야. 수영장. 뭐야 선택법은 얘 주는 거야? 얘 건데? 이건 볼품도 없는. 이 소주 마시고. 어? 네가 내 거 던졌잖아. 상현아. 아니야. 아 성시형 들어. 나이스. 성시형 싹 던져주지. 얼마나 존나 이렇게. 여기 끝까지.
짠짠 해. 네? 해라고. 13세기 초에 그 금이 쇠하고 몽골군이 이제 세력이 커졌는데 몽골군이 금을 계속 공격하니까 금이 그 고려로 그 근데 바거든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합체해가지고 거란이를 잡고 근데 국내에서 어디가 함락됐어? 강동성. 강동성이 함락됐어. 이걸 통해서 국교를 맺었지. 음, 그다음에 빨리빨리 얘기하자. 이제 그 국교를 하는데 그 몽골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살해돼가지고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어요. 침략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져요? 귀주성에서 비롯한 북방의 여러 성에서 백성과 필전에서 성을 지켰다. 그러나 많은 성이 함락됐죠. 고려의 방어군이 패배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귀주성에서 패배가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얘는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강화를 맺고요. 자, 봐봐 얘들아. 1차 침입이야. 1차 침입이야. 근데 귀주성에서 우리 어떻게 돼? 패배해. 맞니 안 맞니?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최시정권 뭐해? 강화해. 뭐라고? 강화도로 들어간다고? 벌써? 최시정권 강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루같이 놓고 가잖아요. 텐트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게 1차잖아요. 이거를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제 2차 갑니다. 강화 천도와 장기거래 항전. 두 번째 누굽니까? 자, 한유리 할래? 1차예요. 아닙니까? 나중에 뭐 어찌됐건 뒤에 거 다 해야 돼 그러면? 이게 1차고요. 2차 갑시다. 2차 침입. 2차 침입 왜 한 거예요? 2차 진입. 읽어볼까요? 그 몽골의 간서에 맞서 최씨 정권은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항전을 준비하였다. 고려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몽골은 고려를 다시 침략하였지만 처인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돌아갔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야? 고려가 이긴 거죠. 이후에도 몽골은 여러 차례 침략하였으나 고려의 관군과 백성이 합심하여 항쟁했다. 이때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인 주민과 노비도 단결하여 몽골에 저항하였다. 여기가 누구냐면 승려 아까 누구예요? 김윤우. 맞아요? 그 다음에 향부곡소의 부곡 노비들이에요. 부곡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살리다 죽여요. 한편 고려 정부는 민심을 모으고 불교 힘으로 뭐 만들어요? 이거. 그쵸? 자 2차 갑니다. 2차 얘기하세요. 2차가 헤맨다 헤매. 야 고려가 어디로 수도를 옮기니? 고려가 강화도로. 강화도로 옮겼어. 왜 옮겼는지 알아 몰라? 왜 왜 옮겼니? 그 물이니까 그 몽골한테 불리했어요. 그래 그러면 강화도가 몽골이 엄청 좋아하지? 몽골이 엄청 좋아했지? 네. 아니요? 아 빨리 설명하라고 정리하게. 저 강화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아 뭐하니? 이게 2차 아니에요? 김나연 정리할 수 있어? 전남에서 지고 고려 수도 강화도. 고려가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바로 처인성 나옵니까? 무신전투. 아니 그게 몽골이랑 그쵸. 그러니까 몽골이 좋아해요 안 해요? 몽골이 재침입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니네 강화도로 천도 왜 했어? 빡쳐가지고 고려가 다시 침입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게 2차 침입 아닙니까? 우선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인성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안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이김. 이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져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몽골과 저항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만들어요? 팔만대장경은요 이때 만든 거예요. 순서는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지면서 이 처인성 전투까지 해가지고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여기서만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인성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고려가 수도를 강화도를 천도한 상태에서 몽골이 빡쳐서 니네들 왜 수도 옮겼니? 쳐들어왔는데 처인성에서 이겨버렸죠. 왜요? 합심했거든요. 합심했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볼까요? 자, 전쟁의 피해가 몽골과 강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산성이나 성으로 들어간 백성의 생활도 참담하였다. 또한 대구 구인사의 대장경 판목과 경주의 황림사, 구충 목탑 등 많은 유산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거 수업할 때 교과서 안 보셨어요? 보죠? 보죠? 그리고 학교 학습지 있죠? 시험 직전에는 전 뭘 안 본다 그랬어요? 교과서는 안 봐요. 학습지만 말하기 테스트나 프린트 테스트 보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보는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얼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자, 피해를 입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이 강화를 제한하자.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씨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전을 주장하였다. 결국 무신들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했죠. 네, 무신들이요. 당시 태자였던 원종은 누구랑? 쿠빌라이 만나죠? 네, 그래서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내정 간섭을 피할 수는 없었죠. 쿠빌라이는 고려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겼고요. 일본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무신 정권은 다시 몽골에 저항하려 하였으나 내분으로 무너지고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데 반대했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돌아서 몽골군한테 나중에 제주도에서 진압됩니다. 이 과정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남았나요? 해보세요. 나머지는 나 얘기할게요. 고려가 몽골이랑 전쟁을 오래 했어서 네. 국토도 황폐해지고 네. 백성들도 국토예요. 네. 줄었어요. 네, 맞아요. 늘어지죠. 네. 예. 그리고 문화유산도 많이 소실됐어요. 네. 우리 문화유산이 많이 소실되죠. 네. 이 문화유산들은 이제 알아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부인사, 경주 황무사 구충목탑 같은 거요. 문화유산 피해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몽골이 강화를 제안했는데 네. 그 최씨 정권은 최씨 정권은 항쟁하죠. 예. 최씨 정권은 어땠어요? 우리 몽골과 강화할까 말까 하다 최씨 정권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정권 유지하는 거 항전을 주장했잖아요. 항전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전쟁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하지만 최씨 정권은 어떻게 돼요? 최씨 정권은 항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은 네, 이게 안 되게 돼요. 결국적으로 최씨 정권이 무너져요. 예. 최씨 정권 무너집니다. 정권 무너지고 우리 뭐 되죠? 몽골과 강화합니다. 예, 강화 오케이. 강화돼요. 강화할 때 됐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원종과 쿠빌라이가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고려의 독립이랑 풍속을 유지하는 강화 조건 들어서 강화 조약 맺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개경으로 옮기고 수도를 다시 개경한도 하죠? 네, 그리고요. 근데 삼별초는 반대해서 공기 근데 너무 그냥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데 원종과 쿠빌라이 강화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다시 수도를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옮겨라. 수도를. 그리고 내가 일본 원정 갈 때 니네가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밑에 나오지 않나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복식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모두 고치지 않는다. 뭐래? 근데 뭘 고려의 풍속을 유지시킨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모두 고치지 않는데 고려에 가는 행위는 모두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고 그 밖에 언어는 모두 그만다. 아주 난리쳤다, 그치? 야, 이게 무슨 강화 내용이냐? 억지로 완전히 우리는 걔네들이 저거지, 속국이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 옮겨라.
주둔하는 몽골 군대는 가을을 기한으로 철수한다. 고려에 설치한 다루가치 일행은 모두 귀환시킨다. 아유 감사하네. 다루가치 귀환시킨대. 몽골 군대는 가을 이후로 철수한대. 수도는 절대적으로 뭐해라? 개경으로 옮겨라. 그치? 그리고 뭐야? 행위는 누구만 40만 왔다 갔다 해라. 모두 몽골 조정에서만 보낸다. 그 밖에 모든 왕래는 모두 그만되잖아. 복식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복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입고 뭐 먹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이게 맞는 조약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강화 조건 조약으로 강화 조약보다 강화 조약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가 개경이 환도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시정권이 무너진 상태고요. 하지만 누구는 계속 저항합니다. 누구는 저항해요? 산별천을 계속 저항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개경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개경 아니고요. 강화도, 진도, 예, 제주도. 다 도자로 끝나는 데예요. 제주도에서 진압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보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1259년 고려의 태자 일행은 몽골 강화를 맺기 위해 중국으로 갔고 태자가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칸이 열병으로 사망했어요. 몽골에서는 칸 자리를 둘러싼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고 태자를 유력한 후계자 중 한 사람인 쿠빌라이를 찾아갔죠. 쿠빌라이는 고려는 멀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 당태종이 친히 정발하였으나 불복시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스자가 스스로 나에게 왔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쿠빌라이가 얘기했대요. 참. 태자는 쿠빌라이로부터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온 태자는 왕에 올랐고 쿠빌라이 역시 후계자 다툼에서 승리하고 1271년에 국호를 원으로 바꿨어요. 어쨌든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가 만나서 뭐를 했다? 강화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습지 볼게요. 첫 번째. 최씨 정권은 몽골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맞나요? 야, 니네 정신없니? 니네 풀어 빨리. 이거 풀어봐. 33문제. 이거 풀어보세요. 찬이라 정신 좀 차려. 어? 내일 테스트 어디 볼 건지. 두 번째 시간 수업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대 좀 바꿔줘요. 최씨 정권은 몽골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별무반은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강화도, 진도, 제주도. 별무반 어떤 거예요? 나영아? 나영아? 별무반 누가 만든 거지? 별무반 누가 만든 거예요? 이가 나와요? 아니요.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이 나오게? 윤관이죠. 네. 윤관이면 거란이에요, 여진이에요? 거란이죠. 별무반은 언제 만들었어요? 숙종, 예종. 예종. 숙종. 아, 그리고 예종 때 동북구성 차지하러 가죠. 동북구성 만들러 가죠. 여진 아니에요? 여진인데요. 동북구성 차지하러 간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별무반은 누구 때 만들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숙종 때요. 윤관이 만들었는데 숙종 왕 때요.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 데리고 동북구성을 지러 가죠. 네? 네. 네. 자, 그럼 별무반은 이거 아니죠? 네. 별무반이 아니라 삼별초잖아요. 고려 정부는 민심을 모으고 불교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 8만의 장경을 제작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번.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5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가나다라 순서 한번 볼까요? 나입니까? 나, 그 다음에 다? 다예요? 최씨 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요?
그리고 처인성 전투인가요? 라가? 그리고 이겁니까? 나다라가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삼별초에 대해서 옳은 거요. 요거 5번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오늘 어디까지 봤지요? 여기. 이거 맞죠? 네. 망이 망소에 나는 공주 명확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학습지 보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요 교과서를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김삼위와 효심의 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세금 문제 때문에 전주 관노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노니까 나라의 메인 사람들, 나라의 노비,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은 상업입니다. 네, 얘는 개경에서 났고 신분 해방의 도가 됐습니다. 삼국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구려 유민이랑 백제 유민 예전에 유민들이 같이 나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내일은요, 요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거란이요. 또 어떤 거요? 여진이요. 요거 다. 학습지를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보세요. 잘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아, 그러시면 따로 시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올 때도 보고, 갈 때도 보고, 사진을 찍던가.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가 역사 마무리입니다.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국어 들어갈게요. 오늘 6시 반에 마무리하겠습니다.